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정부에서 주는 복지 관련 기금을 받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읽어보면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서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기 일쑤입니다. 내용을 전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참으로 신기한 것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반면에 없이 살면서도 기초연금에 탈락해서 한 푼 못 받는 사람도 있으니 대체 기준이 어떤 것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가까운 친구로부터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듣고선 그 즉시로 은행에 달려가 돈을 모두 인출해서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계신다고도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 통장에 얼마까지 갖고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최대한 받으시자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4년 현재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53만 5,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습게 넘길 돈이 아닌 거예요. 기초연금 수령 자격 조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통장 잔액, 보험금, 자동차,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재산 조건을 보게 됩니다. 그중 오늘은 금융소득이라는 항목 중 은행에 예치된 저금액만 집중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용하는 은행 통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시로 입출금 하는데 사용하는 자유입출금 통장이 있습니다. 이런 통장엔 생활비 같은 거 넣어두고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이런 통장을 갖고 있을 경우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자 소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예적금을 들어 목돈을 저축해 놓는 저축통장입니다. 이런 통장을 갖고 있다면 최종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금융재산을 이야기할 때 이외에도 주식이나 채권 등이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너무 광범위해지고 복잡하니까 오늘은 은행에 있는 돈에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2번 금융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조회로 이루어집니다. 1년에 2차례 이루어지는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돼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조사에서는 수급 자격을 갖춰서 다시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시자고요. 한번 계산해 보면 딱 감이 잡힙니다. 오늘 말씀드릴 계산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로소득도 없고 다른 재산도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은행에 돈만 있다는 전제하에 계산하시자고요. 꼭 이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시자고요. 금융재산을 조사할 때 생활에 들어가는 돈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2천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화면에 나온 공식을 보시면 통장에 있는 현금 1억 원에 일단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한 소득 환산율 연 4%를 적용해 연소득을 산출합니다. 이 4%는 은행 이자가 아니라 기초연금을 계산하는데 정해진 비율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320만 원이 나오죠. 이 32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320만 원 나누기 12개월 26만 6천 원입니다. 이 26만 6천 원이 통장에 있는 1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입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원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도 붙겠죠. 이 이자 소득에 대한 계산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은행 적금 이자율을 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1년 이자 소득은 5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을 12로 나눠 월 이자 소득을 계산하면 40만 6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월 이자 소득에서 무조건 4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37만 600원이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원금에 대한 소득 인정액과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합치면 총 소득 인정액은 64만 2천 원이 됩니다. 64만 2천 원, 이 금액이 통장에 1억 원이 있을 때 계산되는 소득 인정액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일 경우 213만 원, 부부 가구일 경우에 340만 8천 원입니다. 소득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요즘 아무리 고금리 시대라고 하지만 예적금에 대한 이자율이 5%나 되는 곳은 없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최고 우대금리가 몇 %일지 계산해 봤더니 수협에서 주는 4.12%가 제일 높은 금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5%를 적용했지만 여러분들이 1억 원을 수협에 맡기고 계시다면 4.12%를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입출금 통장은 이자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아주 미미합니다. 대략 0.01%나 되려나요? 그러니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니 오늘 계산에서는 일단 빼는 것이 더 이해하는 데 편리하겠습니다. 자유입출금 통장은 계산에 넣지 않고 예적금 통장에만 돈을 갖고 있다고 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단독 가구는 약 6억 원,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9억 원 정도 통장에 있어도 기초연금 수령자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여러분들과 한 계산은 다른 소득이 없이 통장에 현금만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금융재산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기초연금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년이 되어 길을 잃은 듯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계십니까? 사는 게 허망하다고 느끼시나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남은 인생의 반을 잘 살아갈지 불안하십니까? 자꾸만 무미건조해지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걱정되십니까? 퇴직 이후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이 깊으십니까? 그렇다면 도서 50 넘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를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서 50 넘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에는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꽃들이 만발하는 여러분의 인생 정원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물론이고 교보 문고를 비롯한 여러 유명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읽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